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의 이슈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도입하고 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첨단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기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통합 할인제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뭐 고물가 등으로 이제 좀 경제적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교통비만이라도 좀 경감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타는 것에 비례해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예, 일단 이제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45,000원 이상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45,000원 이상 쓴 것을 쓴 이상을 전부 다 돌려주죠. 네네. 근데 그건 이제 무한정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45,000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9만 원까지 쓰면 예, 이제 맞습니다. 45,000원 돌려준다 45,000원을 이 돌려주고 말이지. 이제 그 이상 쓰면 이제 더 이상 쓰더라도 45,000원만 돌려준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는 시민에게 이렇게 환급해주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을 많이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한테 제가 또 어제 좀 급하게 들은 이야기는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제도를 부산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게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찾아서. 그렇죠. 이런 정책을 도입하면서 결국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면 그 인상하는 그 인상에 대한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가 시민에게 교통비 경감을 줄여주면서 버스 요금을 올린다면 약간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쏘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더 안 없으니까. 올렸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일단 지켜보면 되고요. 지역화폐가 총 이제 4개의 회사에서 발행되거든요. 네. 예, 예. 부산은행, 하나농협, 그다음에 코나.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은 후불교통으로 되기 때문에 네. 부산은행 카드는 가능하고요. 하나는 농협은 후불카드 신청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네. 되고 코나 카드로는 재발급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후불 네. 카드 기능이 후불교통 카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통합 할인 제도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만 없지 전 세계적인 좀 추세이긴 합니다. 왜 전 세계적인 추세냐면 지금 되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 문제도 심각했죠. 네, 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든가 아니면 정기권 도입을 하든지 네. 아니면 무상교통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9만 원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 독일을 한번 보시면 예, 예.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 작년입니다. 3개월 동안 9유로면 우리나라 돈은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을 무제한 패스로 도입했습니다. 정기권이라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뭐 12,000원 내면 예. 그냥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해 5월부터는 65,000원으로 무제한 고속열차 말고는 이게 도입 예정이고요. 아직 5월이 안 됐으니까 스페인도 독일과 똑같은 그런 이유로 이제 교통보조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속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중거리 통근 열차, 국영버스 노선을 전면 무상화했고 근데 대도시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주는 룩셈부르크는 2020년 3월부터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21년에 모든 대중교통을 연 153만 원, 이 좀 많은 금액처럼 보이긴 한데 무제한 이용하는 이 티켓 이름이 기후 티켓이라고 합니다. 기후 티켓. 예, 뉴질랜드도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하는 것을 2020년 3월부터 2023년 올해 6월까지 한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워싱턴 DC는 올 7월부터 무상버스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년간 일부 노선에 무상버스를 도입하고요. 영국은 2파운드 버스 가격 상한제를 6개월 가량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할 경우는 독일의 경우인데요. 예. 독일은 이렇게 9유로 정책을 펴면서 5,200만 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 25억 유로인데요. 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투자했고 정부와 주정부가 그래서 물가 상승이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교통 혼잡 개선, 그다음에 소득 지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편익이 발생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5월부터는 6만 5천 원 무제한 전기 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예. 뭐 버스 요금 올린다 뭐 이런 게 뭐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65세 이후부터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네네. 그 어떻게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도 있고 근데 네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일단은 시도를 한다니까 저도 그렇죠. 최초란 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 동백전 뭐 대중교통 쓰면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9만 원까지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매일 출퇴근 그렇게 하거든요. 대중교통에 네, 그런 근데 분들은, 그래도 예. 열심히 한번 써보려고요. 예. 그 어린이 요금 무료화 어느 연령까지 적용됩니까? 예, 좀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초등학생에 한해서 적용도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민선 7기 때 도입하려다 추진이 못 되었는데요. 네. 민선 이제 8기에 이렇게 도입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교통도 좋은 일이고 환영합니다. 무상교통을 추진해야 된다는 방향에서는. 근데 정말 필요한 연령은 좀 청소년들이 아닐까. 중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산참여연대가 대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을 여러 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높은 순위에 나왔던 게 대학생 교통 할인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경기도 화성시, 여주, 안성 그리고 서울 광진구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부산시도 이왕에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면 좀 초등학생보다 물론 초등학생도 포함해서 이동이 많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제 교통요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그렇고 아무래도 학교 갈 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예,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연령이 오히려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취약 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요 응답형 교통 DRT 요걸 도입한다는 요건 어떤 정책입니까? 이게 뭐 저도 뭐 낯선 용어이기도 하고 일단 뭐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최적의 노선 경로를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늘 다니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은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중심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에 기장군에서 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시범 운행 후에 확대할 수 있지만 좀 관광 중심 버스라고 볼 수 있죠. 오시리아 관광 단지 주변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이나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관광 중심이고 농어촌 지역에 한정을 하고 있고 물론 근데 이걸 또 부산시가 잘 운영을 해서 기장 지역에서 잘 운영해서 좀 확대 부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좀 오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서구, 영도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좀 발달이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 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이제 산지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이 힘든 시민을 위해서 시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좀 올해 뭐 반드시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수요 응답형 교통 DRT는 이게 얘기를 설명을 들어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다고 하니까 보면서 또 한번 뭐 말씀도 나누고 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미래 들어설 교통수단이라고들 하는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MAAS거든요. 모빌리티 as a service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요즘 이제 미래 교통수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서비스의 이동수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철도, 공유 차량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이용하는 그 PM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서비스 사용자에게 최적의 노선 혹은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우리 보통 이제 어디 갈 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적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요금도 다 표시해주고. 근데 교통수단 별로는 또 별도의 앱을 다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예약하고 결제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거롭죠. 한 번에 한 교통수단만 타는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PM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노란 거, 녹색, 파란 거 막 별게 다 있어요. 회사별로 틀리죠. 그런 거 좀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그렇죠. 별도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들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교통수단을 다 넣고 그 안에 가장 빠른 아니면 가장 뭐 자기한테 맞는 노선을 안내해주고 그 예약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결제 를 제공한다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 국토부가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부산시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제공되는 이런 마스 서비스가 좀 이제 부산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왜냐하면 부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복도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좀 오르막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산형을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도시 고속형 시내버스입니다. 지금도 좌석버스 있죠. 좌석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운행 시간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단축하는 노선을 3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7대고 15분 이내에 배차 간격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1, 2호선 연결되는 구간이 몇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없어요. 근데 원도심에서 2호선을 타려면 서면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 전역과 2호선 어떤 역, 그러니까 문현역이나 이런 역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도심 주민들이 훨씬 더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책 발표에 좀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 있을까요? 저는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정책이 좀 빠져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책은 물론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을 이번엔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근데 두리발이 확보해야 될 법정 대수가 211대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시는 현재 187대입니다. 187대, 211대인데. 근데 최근에 올해 더 확보하겠다는 게 7대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수를 못 채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동권은 사실 장애인들한테 생존권이거든요. 물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어제가 장애인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말 약자들 소외층들 좀 배려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또 부산시가 뭐 부산형 급행철도도 도입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도심로 그러니까 지하를 뚫는 도로 그다음에 터널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중교통 중심 도시랑 좀 상반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에 어디에 지원할 거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볼 땐 대중교통 활성화 앞에서 말했던 통합 할인 서비스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들한테도 무상교통을 확대하고 이런 데 들어갈 재원을 오히려 대심로나 아니면 산성터널 그다음에 그 급행철도 이런 데 이런 데 먼저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나. 항상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모든 시장들이 외치지만 예산은 대중교통 중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자가용 이용하기 더 좋은 도로 만드는데 돈 더 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날도